우리 지난 시간에 화요일 날에 그 못다한 부분이 있죠. 딥러닝 쪽 부분이 있어서 딥러닝 하는 파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딥러닝 쪽은 우리 그 다층신경망이라 그랬죠. 다층신경망을 인공신경망, 그 중에서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층신경망을 더 확장한 게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게 합성곡 신경망이라는 겁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다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거 있었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 이미지를 우리가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미지 또는 글자 인식, 그죠? 글자 인식 간단하게 얘기해서 글자 인식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판서를 A라고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럼 이런 글자들이 쭉 나열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픽셀이라는 걸로 쪼개서 이미지처럼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셀들이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런 인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뉴런에서 처리가 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A, B, C, D 해서 알파벳이 우리가 그 어떤 알파벳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그거를 우리가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다층신경망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A라고 돼 있지만은 이렇게 조금만 삐뚤어져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층신경망은 소리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할 때 처음에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딥러닝 나오기 이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딥러닝 나오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층신경망을 이용해서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정확도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고자 만들었던 게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 그래서 중간에 수많은 이제 내용들 여기 보시면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보시면 레이어들이 무지하게 많죠. 이런 레이어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그 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딥러닝, 그 중에서도 딥러닝 안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요.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게 과거에 처음에 우리가 인공신경망 나오는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할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런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층을 두고요. 그래서 이거를 피처 맵이라고 부르는데 특징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추출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서 피처 맵이라는 걸 만드는데 피처 맵을 만들면서 이렇게 풀 패딩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기계학습할 때 우리 동영상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지금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이렇게 잘라서 요거를 우리가 부분 인식하는 겁니다. 부분 인식하는 걸 우리가 피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통째로 그림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림을 쪼개서 인식할 때 요만큼 쪼개서 인식할 수도 있고 크게 쪼개서 인식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자가 또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세팅을 해줘서 이만큼 크게 피처를 잡으세요. 즉 특징을 잡으세요. 아니면 요 정도 크기로 특징을 잡으세요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요 중간에 우리가 특징을 잡으라고 하는 그 부분, 여기서는 이제 피처 맵이라고 부릅니다. 피처 맵이라고 부르는데 그 피처 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결국 이 사진 전체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형입니다.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들을 하나하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하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미지 한 장을 이렇게 픽셀로 쪼갭니다. 픽셀로 쪼개고요. 그죠? 우리 이미지 인식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 조그마한 네모 하나하나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부르고요. 이 픽셀 하나하나를 이렇게 데이터 값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값이 색깔이 있겠죠. 색깔. 그 색깔까지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게 우리가 색깔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그 인풋 레이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쪼개서 픽셀로 만들고요. 그 픽셀 하나하나에 색깔까지 부여해가면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사진 하나가 여기 값들이 막 들어가요. 얘를 쪼개서요. 이렇게 막 쪼개서 사진 하나의 값들을 막 여기다가 입력이 되죠. 두 번째 사진 들어가서 또 입력이 되죠. 그게 수천 장, 수만 장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그죠? 우리가 컴퓨터로 작동해서 한번 분석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전에 피처 맵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사진 한 장을 부분 인식을 하는 겁니다. 통째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부분 인식을 하는 방법을 거쳐요. 아까 전에 패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쪼갠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이죠. 사진 한 장을 쪼갭니다. 그래서 요만큼 인식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쭉 인식하면은 그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선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이 될 수도 있고, 직사각형 또는 네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만들어내는 겁니다. 피처로, 함 작업을 거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피처 맵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또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런 맵이 만들어지고요. 그 작업을 거치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냐, 고양이냐, 또는 사람 얼굴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사진을 올려놓으면 사진 밑에 그 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제목도 달아주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요런 우리가 딥러닝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람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그거를 인식을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사진 밑에다가 그 캡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말하자면 사진에 대한 설명까지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사진 한 장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의 음성도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PCA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높이의 고저, 그 다음에 타임을 쪼개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그 음폭하고 길이랑 이용해서 그 0101 디지털 숫자로 변환한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입력을 하면 이제 여기에 사람의 음성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이미지,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의 음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건데 사람의 음성이 들어가면 사람은 이렇게 순차적인 말이 형성이 돼요. 안녕하세요라고 우리가 말이 이렇게 그 시퀀스를 갖는다 그러는데 순서가 있죠. 그죠? 그런 순서를 할 때는 이 CNN이 아니고 다른 모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좀 이제 고급 버전으로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이렇게 사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음성을 또 인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영상을 또 인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동영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동영상은 이미지 하나에 말, 음성이 같이 결합이 되면 동영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1초에 사진을 30프레임 정도로 빨리 돌리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시간을 이렇게 음성에 따라서 그거를 하게 되면 동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리커런트 네트워크, 이게 이제 사람의 음성이죠, 음성. 예, 음성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음성을 이용을 하는 거고,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이제 사진을 이용을 해서 인식할 때 쓰는 거예요. 음성은 시퀀스가 있다 그랬죠. 순서가 있어요. 말을 할 때 어떤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와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쓰는 방법이 리커런트 넷이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미지 할 때 또는 음성 할 때 이게 결합이 되면 동영상으로 우리가 어떤 아웃풋을, 동영상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동영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거에 대한 밑에 캡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설명을 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사람의 음성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신경망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시리라든가 이런 거를 말로 핸드폰으로 음성인식 작동을 하죠. 그러면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텍스트로 인식하고 그 텍스트는 결국은 0101이라는 디지털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요. 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의 3주간에 걸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죠. 그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통계,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계학습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 이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통계 분석은 가설 검정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을 귀무가설, 연구가설이라는 거를 두 개를 둬서 우리가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경영통계학을 우리가 수업 시간으로 이제 필수로 배울 텐데, 그때 이런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오늘 하는 얘기들 또는 여기 있는 얘기들 있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2학년 때 올라가시면 바로 통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배울 거고요.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이런 수업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통계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 검정과 관계 검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차이 검정은 그룹 간의 차이를 한다 그랬고요. 그룹이 2개면 t-테스트, 그룹이 3개 이상이면 분산 분석. 그죠? 그 다음에 그룹이 2개 이하일 때도 t-테스트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계 검정은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거나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이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내년도에 어떤 값을 예측할 때 쓰는 예측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통계 전부 아니에요. 이거는 통계 분석에서 일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통계 분석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방법이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다. 지도학습은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르고요. 목적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변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알고 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 예측할 수 있느냐 또는 얼마만큼 잘 그 결과대로 분류를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측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고 분류하는 방법, 주로 분류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죠? 분류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도산이냐 정산기업이냐 또는 이탈할 거냐 이탈하지 않을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맞추는 거죠. 알아맞추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잘 우리가 그거를 분류해낼 수 있는지를 모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건데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관 분석,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품하고 어떤 상품을 같이 묶어서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상품을 우리가 구매할 때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이 있을 때는 연관 분석을 하고요. 연관 규칙을 쓰고 그다음에 큰 고객군을 우리가 부분 쪼개서 우리가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될 때 쓰는 게 군집 분석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람이 핵심인지를 우리가 분석할 때 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하게 되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 이제 요즘 딥러닝 하거나 인공지능 할 때 강화학습을 또 많이 쓴다고 배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강화학습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잘했을 때는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줘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걸 강화학습이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더 깊게 만들어서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피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피처 맵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미지라든가 소리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할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 말고도 다양하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면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거의 이제 많이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계학습 분석 절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할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했던 이런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어떻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명보험 회사에서 썼던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생명보험 회사에서 ING 생명이라는 데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인데, 어떤 상품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 추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해서 사람의 음성을 요즘 많이 하는 그 콜상담 센터에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해서 자동으로 입력하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음성을 인식하면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스피치 투 텍스트, 그걸 STT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투 스피치,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를 쳐주면 그걸 음성으로 변경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데이터들을 주로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유지계약 실효 위험률 예측 모델, 이런 걸 만들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생명보험을 들게 되면 사람들이 한 1년, 1년 반 지나면은 보통 해지 계약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왜 해지를 하는지,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있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밖으로 이제 고객에서 탈퇴하는 거를 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CHUN입니다. 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하게끔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효 원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추천 모델 해서 어떤 고객군한테 어떤 상품을 추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유지계약 실효 위험도 예측 모델을 했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군집 분석을 썼어요. 우리 군집 분석 배웠죠? 그래서 군집 분석을 써서 이런 계약들 각각에 대해서 A 계약, B 계약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군집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군집 분석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SOM이라는 게 있어요. Self Organizational Mapping이라는 게 있는데 SO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OM이라는 걸 이용했는데 SOM은 어떻게 하냐면은 군집 분석을 2번 해요. 뭐냐면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 한 번에 군집을 하게 되면 이 특성들을 잘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을 하는 모형을 조금 이제 수정해서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레벨 솜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데이터들을 한번 이렇게 군집 분석을 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또 한 번 군집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집 분석을 2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군집 분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집 분석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따라서
이제 타겟팅하는 거를 전략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배웠던 군집 분석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사례로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예, 요거는 이제 각각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이런데 주 카드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 또는 구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카드사는 이미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BC카드 같은 경우에 소비 트렌드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했던 하나의 사례가 있고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한 사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그 빅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그 빅데이터 센터에서 매년 이런 사례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사례집을 제가 받아서 좀 요약한 거예요. 인터넷에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빅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깊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들 여기 보면 3,600만 명이 있네요. 그죠? BC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그 회원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했더니 이제 이런 사례들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불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금요일 날 사용하는 사례들, 뭐 그다음에 기념일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된다. 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 세분화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LG 생활건강에서 활용하는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기 AI 인공지능하고 사진 인식 쪽입니다. 뭐냐면은 LG 생활건강에서 어플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또는 매장에서 지금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사진이다. 화장을 많이 하죠. 화장을 할 때, 내가 화장을 했을 때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이제 이거를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플인데 이 어플에 본인이 화장한 거를 사진 찍어서 이 어플에다 딱 하면 자기 화장하는 화장 점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화장한 게 대략 몇 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LG 생활건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품들을 거기에 맞춰서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 앱을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는 무료인데 거기서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하면서 자기 이제 본인들이 화장하는 거를 요런 색깔로 또는 이런 거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제 이런 점수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LG 생활건강에서 하는데요. 요때 쓰는 게 이제 사진 인식 기술들, 이 딥러닝에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그런 사진 인식 기술들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이크업 데이터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뭐 스모키 화장, 뭐 러블리 화장, 베이직 화장 이런 사진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은 몇 점, 여러분들의 사진 화장 점수는 몇 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 이제 LG 생활건강 그 매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서 매장 앞에 그 카메라가 있어서 거기서 자기 화장 점수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핸드폰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 재밌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이즈넛에서 이제 만들었던 게 채팅 상담 자동, 챗봇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챗봇은 요즘 많이들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카톡에도 보시면 챗봇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하면은 그거를 인식을 해서 인공신경망이 그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분석해서 그 답을 내놓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해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시켜서 거기 있는 단어 분석을 통해서 A라는 단어, B라는 단어, C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럼 이게 어떤 분야에 대한 질문이겠거니 질문이구나라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내놓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 상담하는 그 이력 하는 건데 이런 전화 데이터 이력들을 쭉 집어넣고 하면 되고요. 요건 한글과 컴퓨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요걸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건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로 보면은 우리 홈쇼핑 있죠?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사용했던 방법인데 뭐냐면은 그 편성표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를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을 해서 쭉 나와서 결국은 편성을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시간대에 이런 상품으로 판매를 하면 사람들이 호응이 좋을 겁니다라는 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우리 그 뭐죠? 그러니까 방송을 편성하는 요럴 때 또 사용을 했던 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거예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봤던 딥러닝 있었죠? 심층신경망 요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했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의료 쪽에서 이용하는 건데 마인즈랩이라는 곳에서 어플을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 뭐 대화형 건강 가이드. 그래서 사람이 막 거기다 챗봇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입력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 거기다 답변을 해주는 이제 그걸 만들었던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는 우리가 몇 번 저희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메이저리그에서 스태캐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2014년도에 만들어서 활용을 한 요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메이저리그 이제는 이제 끝났죠. 그래서 한참 우리가 메이저리그 할 때 보면 아마 보신 분들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이저리그에 보면은 이제 그 발사 각도, 탄도, 슬로프라고 하는데 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스태캐스트에서 그 나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방송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다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구단의 그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구단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다양한 카메라들을 이용을 해서요. 그 카메라에서 공, 배트 속도, 사람의 움직임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해주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경기 하나당 처리하려고 그러면 3TB에서 7TB가 됩니다. 이게 경기 하나예요. 경기 하나에서 나오는 데이터량이 테라바이트, 7TB라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실제로 야구도 분석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 대한 축구 사례는 설명을 옛날에 한번 해줬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제조업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에서 분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분석했던 사례들은 이제 뭐냐면은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 중에서 어디에서 주로 중요한 핵심 공정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를 이용을 해서 분석한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이런 공정들이에요. 공정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이 공정하고 넘어가는 이 과정에 이 공정에서 버틀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공정들에서. 그럼 결국은 이 공정을 원활하게 해결해주면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서 작업이 처리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자, 메일 유업, 우리가 아는 메일 유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의 눈으로 그 불량품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로봇, 인공지능이 이용을 해서 이제 그래픽 이용하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사진을 이제 찍어서 그 사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사진에 대한 판단, 즉 제품에 대한 공정에서 이제 쭉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불량품을 인공지능이 사람의 눈으로 이제 불량품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거기서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이제 정교해지는 거죠. 사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이런 불량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전 분석해서 이렇게 컴퓨터가 이제 그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제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이미지, 불량 이미지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컴퓨터가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불량률을 더 많이 잘 파악하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쭉 우리 각 분야에서 활용하는 사례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을 책자로 이렇게 있어요. 책자로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분석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제가 앞에 서두에 우리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동영상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관련된 동영상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 동영상들을 보여드려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최신 기술의, IT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기술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가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수준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끔 잘 만들어 놓은 동영상들이 있어서요. 그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수업 시간에는 다 못 들어드려서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사물 인터넷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 로봇에 대한 얘기들 있죠. 로봇. 그래서 로봇이 2016년도에 나온 건데 2021년도에 있는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때 당시하고 5년이 흘렸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자동차가 구매를 했죠. 이 회사를 샀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자율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로봇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어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소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로봇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발전해 나갈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요즘 이제 가상인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상인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방송, 광고에도 가상인간이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한참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뭐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보셨는데 VR에 대한 관념, 증강현실, VR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 앞으로는 많이 할 거예요. 특히 의료 쪽에서 사람을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시체를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죽은 사람 이제 시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건데 쉽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VR, AR을 이용해서 요즘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을 이제 학생들이 이 그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시체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VR,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들 지금 현재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쓰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